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광대한 은하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장소와 관련된 수수께끼를 소개합니다. 바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거대 거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곳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천체 물리학자는 이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보여드리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품투성이 은하. 여러분은 어렸을 때 비눗방울 놀이 좋아하셨나요? 분명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신비로운 비눗방울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은하도 어린아이처럼 비눗방울 같은 것을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비누가 아니라 가스와 하전 입자로 만들어진 거품이죠. 게다가 은하계의 대부분이 여유롭게 가라앉을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은하의 우주 버블은 이미 과거에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버블은 2010년에 글라스트, 일명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버블이라고 불리죠. 페르미 버블은 총 2개가 있으며 은하계의 평면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겹쳐져 있습니다. 버블은 각각 25,000광년의 크기로 이는 태양에서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와 맞먹습니다. 페르미 버블의 성질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으며 감마선과 X선 대역에서 강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밖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페르미 버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발견 10년 만인 2020년 더 거대한 버블 2개가 또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관측에 성공한 것은 이 로시타 망원경입니다. 새로운 버블은 이전과 비슷한 방식을 따서 이 로시타 버블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페르미 버블은 마치 마트료시카처럼 이 로시타 버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버블의 높이는 각각 36,000광년이고요. 이 로시타 버블도 페르미 버블 못지않게 수수께끼에 쌓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주 버블은 은하계의 특유의 구조로 다른 은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설은 몇 가지 제시되어 있죠. 일설에 의하면 은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발한 별 형성이 거품 발생의 원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별 형성 과정에서 고온의 밝은 대질량 천체가 대량으로 태어납니다. 그 천체는 이윽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공간의 대부분의 물질을 뿌립니다. 거기에서 버블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활발한 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많은 것은 은하계의 중심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어느 영역에서나 버블이 생긴다면 우리 은하위는 마치 자쿠지처럼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죠. 또한 은하에게 가까운 영역, 특히 벌지라 불리는 부분에서는 그와 반대로 70억 년 이상의 매우 늙은 별들이 많이 관측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봐도 이상했죠. 은하 분화의 흔적. 별 형성에 관한 설은 하나가 아닙니다. 또 다른 설 중에는 과거에 일어난 은하의 분화에 의해 거품이 생겼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른바 Z를 가진 은하의 존재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Z는 은하에게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에 가스나 먼지 등 대량의 물질이 쏟아질 때 생겨납니다. 일부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낙하해 갈 뿐 별다르게 재미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다른 물질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무시무시한 자기장에 의해 바람처럼 빨려 올라가며 양극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방출됩니다. Z가 상대론적 Z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Z를 구성하는 입자는 광자를 제외하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Z는 사방팔방으로 무질서하게 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활동은하의 위아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 원반이 밝고 얇은 플라즈마 뒤에 꿰뚫린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러한 은하는 많이 있지만 바로 최근까지 우리 은하는 그러한 유형의 은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Z다운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아름다운 상대론적 Z를 방출하는 은하와 방출하지 않는 은하가 있는지 그 이유를 놓고 또 많은 설이 제시되었지만 어느 것도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설 중 하나로 상대론적 Z 방출을 수반하는 분화는 영속적인 현상이 아니라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즉 Z가 보이는 은하는 지금 확실히 분화하고 있는 은하이고 은하계를 포함한 얌전한 은하는 우주의 휴화산 버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초대질량 블랙홀이 분화를 마치고 얌전해지면 전문가를 괴롭혔던 그 거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은 한동안 몇 가지 가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이 설이야말로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초신성은 무관합니다. 게다가 천문학적 스케일로 보자면 아주 최근에도 은하계에 상대론적 Z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대변동. 미시간 주립대 과학자들이 발표한 이 놀라운 연구 결과는 전문가들이 20년에 걸쳐 고민해온 거품 발생의 수수께끼만을 밝혀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버블의 나이를 계산함으로써 무려 우주의 분화가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대략 260만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천문학적 기준으로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이 무렵 지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게서 현생 인류의 조상이 태어나고 남미에서는 과거 공룡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새, 포르스 라코스가 서서히 멸종하면서 지금과 거의 다르지 않은 지리와 모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우주 몬스터에게 주위를 도는 무수한 별들 중 하나인 작은 행성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몬스터는 우주의 가스와 먼지를 대량으로 먹어 지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은하의 구름 중 하나가 우리 은하의 중심과 너무 가까워진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강착 원반에 달라붙었습니다. 일부 물질은 블랙홀로 떨어지며 블랙홀의 질량을 조금 늘렸지만 대부분의 물질은 자기장에 의해 튕겨나가 거대한 우주의 간헐천이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론적 Z라는 두 개의 간헐천이 된 것이지요. 상대론적 Z 물질은 은하원반 양쪽에서 35,000광년 이상의 거리까지 방출되었습니다.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분산되었죠. 물질 중 일부는 은하계로 다시 낙하했고 일부는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관측되고 있는 두 버블의 정체이지요. 이 과정은 10만 년 정도 지속되었지만 이윽고 물질은 다 떨어졌고 우주 몬스터도 얌전해졌습니다. 우리 은하도 평온함을 되찾았죠. 이 사건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건 아직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품을 구성하는 입자를 정확히 특정해서 지각 내에서의 농도가 지질 연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시대에 대량 멸종이 있지도 않았고 이러한 분화는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 연구를 통해 초대질량 블랙홀이 은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우주 몬스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했고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더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겠죠. 현재 전문가들은 또 한 가지 과학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순수하게 기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여러분이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친구들과 공유를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